컴퓨터가 일을 처리하는 모습은 놀이공원과 꽤 비슷합니다. 한정된 놀이기구가 있는데 사람들은 계속 줄을 섭니다. 어떤 사람은 잠깐 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차례가 오면 바로 움직입니다. 운영체제는 이 바쁜 놀이공원을 정리하는 진행 요원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노트북을 켜면 브라우저도 열고 음악도 듣고 메신저도 확인하고 파일도 내려받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앱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컴퓨터 안에는 한정된 수의 CPU 코어와 한정된 메모리만 있습니다. 운영체제는 그 한정된 자원을 여러 앱이 번갈아 잘 쓰도록 조율합니다. 먼저 CPU를 생각해 볼게요. CPU는 실제로 계산을 하는 작업대입니다. 앱은 CPU에게 "이 계산을 해 줘. 이 명령을 실행해 줘." 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모든 앱이 작업대 위에 동시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지금 가장 급한 일을 올리고 잠깐 기다리는 일은 옆에 세워둡니다. 여기서 프로세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앱 하나를 위한 작업 바구니입니다. 브라우저를 열면 브라우저 프로세스가 있고 음악 앱을 열면 음악 앱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 바구니 안에는 앱의 코드뿐 아니라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와 어떤 데이터를 쓰는지 같은 정보도 들어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너무 어렵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실행 중인 앱 한 단위라고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운영체제는 이 바구니를 보고 누가 CPU를 쓸지 정합니다. 그래서 한 앱이 잠시 기다리는 동안 다른 앱이 빈자리를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웹페이지를 열 때를 생각해 보죠. 브라우저는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답이 오는 동안 브라우저가 계속 CPU 작업대를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운영체제는 '이 앱은 잠깐 기다리는 중이구나.' 라고 보고 그 사이 음악 앱이나 다른 작업을 실행합니다. 이렇게 일을 바꿔 끼우는 것을 문맥 교환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어려워 보여도 뜻은 단순합니다. 지금 하던 일에 책갈피를 꽂아 두고 다른 일에 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오면 책갈피가 있던 곳에서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매끄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교대가 매우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바꾸면 책을 펴고 닫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성능을 볼 때는 CPU가 바쁜가 만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을 하는가 아니면 너무 자주 바꿔 끼우고 있는가도 함께 봅니다. 프로세스의 상태는 아주 단순하게 세 가지로 생각해도 됩니다. 첫째, 지금 실행 중인 상태입니다. 둘째, 곧 실행할 수 있지만 차례를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셋째, 네트워크나 디스크처럼 바깥의 답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운영체제는 이 상태를 보고 다음에 누구에게 CPU를 줄지 결정합니다. 여기서 작은 상상을 해볼게요. 음악을 들으면서 큰 파일을 내려받고 동시에 웹사이트를 연다고 해봅시다. 음악 앱은 짧은 순간마다 소리를 보내야 합니다. 다운로드는 네트워크의 답을 자주 기다립니다. 브라우저는 화면을 그리고 사용자의 클릭을 처리합니다. 이 세 일이 한 작업대에 차례로 올라와도 운영체제가 순서를 잘 잡아주면 우리는 음악이 끊기지 않고 웹페이지도 반응한다고 느낍니다. 바로 이 점이 교통정리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제 스레드를 보겠습니다. 프로세스가 하나의 집이라면 스레드는 그 집 안에서 각각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한 집에는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따로 하지만 거실이나 부엌처럼 집 안에 많은 공간을 함께 씁니다. 스레드도 비슷합니다. 한 앱 안에서 여러 일을 나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우저는 화면을 그리는 일,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받는 일, 사용자의 클릭을 처리하는 일을 나누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앱 안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함께 쓸 수 있으니 협업이 빠릅니다. 하지만 함께 쓴다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메모를 고치면 내용이 엉킬 수 있죠. 스레드도 같은 데이터를 동시에 바꾸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누가 먼저 만질지 약속을 정하거나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순서를 맞춥니다. 이 차이를 아주 짧게 정리해 볼까요?
프로세스는 서로 조금 더 떨어져 있는 독립된 작업 상자입니다. 스레드는 같은 상자 안에서 함께 일하는 여러 실행 흐름입니다. 독립성이 더 필요하면 프로세스를, 빠른 협업이 더 중요하면 스레드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진 편집 앱을 생각해 보세요. 사용자가 사진을 확대하는 동안 한 흐름은 화면을 그립니다. 다른 흐름은 새 필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흐름은 파일을 저장할 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진이라는 데이터를 함께 쓰기 때문에 빠르게 협업할 수 있지만 같은 부분을 동시에 바꾸지 않도록 순서를 맞춰야 합니다. 스레드가 빠르면서도 조심스러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메모리 이야기입니다. 메모리는 앱이 지금 당장 쓰고 있는 책상과 같습니다. 앱은 숫자, 화면 정보, 사진, 함수가 잠깐 기억해야 하는 값을 이곳에 올려둡니다. 그런데 실제 컴퓨터의 메모리는 모든 앱이 함께 나눠 쓰는 한정된 공간입니다. 여기서 가상 메모리라는 멋진 장치가 등장합니다. 가상 메모리는 각 앱에게 "너만의 책상 번호가 있어."라고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앱이 입장에서는 자기만의 넓은 책상을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운영체제는 뒤에서 실제 책상 위치를 잘 배치하고 다른 앱의 물건과 섞이지 않게 지켜줍니다. 그래서 앱 A가 100번 칸을 쓴다고 해도 앱 B의 100번 칸과 같은 실제 장소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번호표를 써도 각자 다른 서랍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앱 하나가 실수해도 다른 앱이 중요한 정보를 마음대로 읽거나 망가뜨리기 어려워집니다. 가상 메모리는 정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앱이 지금 쓰지 않는 정보까지 모두 램에 올려둘 필요는 없습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은 더 느린 저장 공간 쪽으로 잠시 옮겨둘 수 있습니다. 필요해지면 다시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때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책상 위에 없는 자료를 창고까지 가서 꺼내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컴퓨터가 갑자기 버벅거릴 때 CPU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료를 가져오느라 기다리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생활 속 예시가 있습니다. 브라우저 탭을 아주 많이 열어둔 뒤 한참 전에 보던 탭으로 돌아간 적이 있나요? 그 탭은 바로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필요한 정보가 메모리 밖으로 잠시 밀려났을 수 있습니다. 다시 탭을 열면 그 정보를 가져오느라 잠깐 멈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화면이 잠깐 멈춰도 CPU가 반드시 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장소에 있던 자료를 다시 준비하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린 프로그램을 볼 때는 한 가지 질문만 하면 안 됩니다. 계산이 복잡한가? 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디스크를 기다리는지, 네트워크를 기다리는지, 다른 스레드가 비켜주기를 기다리는지, 메모리를 다시 가져오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운영체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통을 정리합니다. 프로세스로 일을 나누고 스레드로 함께 일하게 하고 메모리에 안전한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앱을 열어도 컴퓨터가 하나의 일만 하는 기계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3가지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앱의 작업 바구니입니다. 스레드는 그 바구니 안에서 함께 움직이는 여러 작업 흐름입니다. 가상 메모리는 각 앱이 자기 공간을 쓰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안전한 주소 지도입니다. 다음에 컴퓨터가 느려졌을 때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어떤 앱이 일을 하고 있을까? 어떤 앱은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는 지금 바로 메모리에 있을까? 이 세 질문만으로도 컴퓨터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훨씬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